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철원 그란폰드 답사를 위해서 철원 공설운동장에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남는 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철원은 세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철원 평야에서 나오는 쌀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지대란 거고요. 세 번째는 한탄강 지릴공원의 주상절리, 세 개가 유명한데요. 아직 지릴공원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철원 그란폰드는 전체 길이가 144km고요. 상승 고도는 2000m입니다. 출발해서 수필령을 오르고요. 신례곡에 명월리 하오제 이렇게 넘고요. 이제 비무장 지대인 DMZ를 통과해서 오는 건데요. 컷오프 시간이 조금 벅찹니다. 7시간이 되는데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오 폰드인데요. 메디오 폰드는 102km에 상승 고도는 그란폰드의 절반입니다. 하우제를 넘지 않고 바로 좌회전해서 진행하는데요. 컷오프는 6시간입니다. 길이는 40km 정도 차이 나는데 시간 차이가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봐서는 메디오 폰드는 컷오프가 넉넉하고요. 그란폰드는 컷오프가 사실상 중급 이상은 돼야지 컷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답사했을 때 시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작은 고개를 3개를 넘고요. 36km 지점이 수필령 삼거리인데요. 여기까지 1시간 30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란폰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지만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본 대회였다면 저는 그란폰드를 못 타고 아마도 메디오 폰드로 이렇게 진행했어야 됐을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컷오프인데요. 2차 컷오프가 108km 지점인데요. 4시간 30분 안에 출발해서 4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저 그때까지 걸린 시간 6시간이니까 1시간 30분이 초과된 시간인데요. 이거 상당히 고민될 것 같은데요. 2차 컷오프가 108km고요. 2차 컷오프 전에 여기 전에서 보급이 있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급을 하고 컷오프를 할 건가 아니면 보급 없이 진행을 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요.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편의점이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보급하지 않고 통과한다면 요 꺾어지는 부분에 여기에 편의점이 있는데 아마도 125나 125에서 130km 지점 사이에만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컷오프를 걱정하신다면 아무래도 보급을 건너뛰거나 물만 보급을 하시고 바로
다음은 보급 전략인데요. 출발하시기 30분 전에 죽을 드시면 좋습니다. 빵은 아무래도 이후에 에너지바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죽을 시중에 판매하는 죽을 드시고 출발하시는 거 좋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고 두 번째 고개를 오르기 전에 젤을 하나 드시면 좋습니다. 젤을 드시고 고개를 넘고 산술터널 지나서 수필령 삼거리까지 1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우회전해서 다시 수필령에 오르기 전에 이때 역시 젤을 하나 더 드시면 좋고요. 수필령 정상에서는 물과 더불어서 에너지바를 드시고요. 콜라보다는 포카리 스웨이트 같은 전해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해질 보충 차원에서는 콜라보다는 전해질 음료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필령 정상을 지나서 실내 고개를 넘고요. 명월리 고개를 지나서 하어 고개에 오르기 전에 젤을 하나 드시면 좋습니다. 젤을 하나 드시고 하어 고개를 넘고 다운한 후에 평지를 쭉 이동하다 보면 78km 지점이 2차 보급인데요. 이때 역시 물, 전해질, 에너지바 이렇게 하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3시간 30분 이내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36km 지점에서 수필령 실내 하우게 이런 무지막지한 이게 상승 고수가 약 1000m 정도 되는데요. 이런 고개들을 넘는데 2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 30분까지 2차 보급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지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직선길도 있고요. 우회전한 이후에는 낙타등이 조금씩 나타나고요. 3차 보급은 110km 지점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역시 물과 더불어서 에너지바를 드시면 좋습니다. 에너지바를 드시기 전에 직선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젤을 하나 더 드실 수도 있고요. 2차, 3차 보급이 끝난 후에 곧바로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거리에서는 4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4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바로 좌회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4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낙타등을 지나서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란폰드가 7시간이고 메디오가 6시간인데 그란폰드는 다소 벅찬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시간 30분의 컷오프가 생각보다 좀 일정이 좀 부족한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보급 시간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코스와 뷰 포인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출발해서 5km까지는路面이 좀 불량합니다. 중간중간에 도로가 움푹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바닥을 멀리 보시고 달리는 것이 좋은데요. 갑자기 울퉁불퉁한路面이 나오면 핸들바를 꽉 잡으시고 중심으로 넘으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가장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꼭 봐야 될 뷰 포인트를 설명하면요. 그 55km하고 59km점인데요. 실내 고개를 다운한 후에 명월리 어필 전까지는 한가로운 시골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마을은 조용하고 개 짖는 소리라든가 닭 울음소리라든가 멀리서 공명이 나타나듯이 은은하게 들립니다. 시골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명월리 다운은 상당히 헤어핀이 가파르고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시골길이 89kg 전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시골길로 폭이 좁지만 보는 경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9km 지점 이후에는 4차선 TT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의 직선이기 때문에 무한 질주로 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km 지점에서 보급이 있는 110km 지점까지는 크고 작은 낙타등이 많은데요. 이곳도 좌우로 보는 뷰가 괜찮습니다. 소나무들이라든가 작은 나무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관과 어우러서 볼만한 그런 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DMZ 코스인데요. 약 20km 정도 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고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 중간중간에 대전차 지뢰의 구멍이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전차 지뢰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전차 지뢰는 200kg 이상의 무게로 누를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가기 때문에 한쪽 바퀴에 200kg의 그 무게가 걸리려면은 몸무게가 400kg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대전차 지뢰는 가장 작은 케이크 정도의 크기고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MZ 구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논이 펼쳐지는데요. 아, 여기가 철원 지역이 쌀이 유명하구나 느낄 정도로 좌우를 둘러보면 논으로 쫙 펼쳐집니다.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절은 크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지만 가을에 오면은 황금 들판이 펼쳐지는 곳이 이곳인데요. 황금 들판이 펼쳐진 끝자락에는 작은 낙타등이 있고요. 낙타등을 20여 킬로 지난 후에는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 60km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명월리입니다. 명월리는 조용하고 한적하네요. 철원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았는데 여기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란폰드가 이런 한적한 길로만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파란색 인삼밭의 지붕이 보이네요. 삼, 4년은 돼 보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요. 멀리서 마지막 본격 어필이 보이네요. 명월리 지나면 하우제고요. 나머지는 커다란 어필은 없습니다.
철원 그란폰드를 가성비 측면에서 바라본 분석입니다. 가성비 분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분석이고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이런 분석도 있구나, 이 정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회 진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혹은 교통 통제가 완벽해서 사고의 발생률이 적은지, 봉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사실 이런 게 대회에서는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은 가성비 측면에서 바라본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분석인데요. 7,000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5,000원이면 10점이고요. 10,000원이면 20점인데 7,000원이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20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급품에 대한 분석은 1차 참가 접수자는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은 펌프를 제공해 줬는데요. 가격이 한 3, 4만 원 정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참가자는 휴대공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지급품에 대한 점수는 20점이라 볼 수 있고요. 경품 또는 행운권이라 써 있는데 이 어떤 그 제품이 경품의 대상이 되는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 메달이 있는데요. 메달이 있으므로 20점이 되고요. 보급은 아직 대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림상으로 보면은 젤도 주고 바나나, 도너츠, 등등 여러 가지 주므로 보급 역시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의 점수만으로 봐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는데요. 경품과 보급이 훌륭하다면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가능성도 높고요. 보급에서 20점 만점 맞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아마도 전해질 음료인데요. 현재는 전해질에 대한 보급 유무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음료수만, 생수만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전해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질이 없다면 아무리 보급이 훌륭해도 20점 맞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라운드와 달리 철원은 좀 특색이 있는데요. 바로 기념품을 불참 시에는 착불로 택배로 발송하는 건데요. 참 훌륭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념품이라 하면은 메달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마도 펌프나 휴대공구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게 기념품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가성비가 훌륭한 대회가 아닌가. 다음은 이동 방향에 따른 풍향 분석인데요. 80km까지는 대부분 산악 지역이라서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km 이후부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은 80km에서 100km 사이의 4차선 도로인데요. 계절상으로 철원 지역의 최근 풍향을 분석해 보니까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분석입니다. 주로 대부분 서풍이 불고요. 간혹 남풍이나 남서풍이 많이 불니다. 따라서 80km의 지점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서쪽 또는
남서쪽이기 때문에 풍향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 볼 수 있고요. 이후에는 측풍이 불게 되는데요. 측풍이 불면은 계절상으로 시원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절에서의 그란폰드는 풍향의 영향보다는 더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수필령을 오르는 고개도 도로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요. 햇빛이 따갑습니다. 다만 수필령은 오전 일찍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을 수 있는데요. 더운 것은 실내 고개인데요. 역시 실내 고개도 올라갈 때 도로폭이 넓어서 더울 것 같고요. 명월리는 주변 풍광도 좋고 간혹 나무도 있어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덥게 느껴지는 곳은 하오제일 것 같은데요. 하오제의 그 도로의 비탈면의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등이 엄청나게 따가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물이 충분하다면 머리나 등, 허벅지에 물을 뿌리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발해서 20km까지의 코스 분석입니다. 운동 전에 출발해서 5km까지는 노면이 안 좋은 시내 구간을 통과하고요. 우회전 하면서부터 1 내지 2%의 약 오르막이 10km 정도 이어지고요.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를 지나면서부터 사리제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사리제는 3km의 평균 경사가 4.3%인데요. 초반에 오르막이 있다가 약간 내리막이 있고 점점 경사도 높아집니다. 2~3%로 출발했다가 5~6%, 마지막에는 100m 정도 남짓은 9 내지 11%의 경사를 보이고 끝납니다. 사리제 다운은 직선이라서 심각하게 위험하진 않지만 중간에 보면은 8에서 10%의 급경사를 이루는 다운도 있습니다. 직선이라고 해서 시야가 확보된다고 해서 너무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15km 지점에서 우회전해서 도평고개를 오르게 되는데요. 약 5km 정도를 1 내지 2%를 오르게 되는데요. 도평고개는 2.5km이고요. 평균 경사는 4.2%입니다. 초반에는 약하다가 중반에가 가장 세고요. 마지막에 약간 또 약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센 부분은 6에서 8%이고요. 나머지는 3~4%를 갖는 경사인데요. 약 8분에서 9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 왔는데요. 마지막 700m 정도 남겨놓고는 6 내지 7%로 유지되다가 정상 부근에는
분해지 10%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리제는 초반에는 아우터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정도로 리네이지 3% 용사를 보이다가 마지막 700m 남기고는 이너로 바꾸고 어필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I've been dreaming all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 demon. Got a taste, can't erase bitterness in my face. Work a job every day till your dreams fade away. Like a card, never change, play the game that we say. 언덕의 끝자락에 다 왔는데요. 이 끝에서 유턴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대코스가 됩니다. (20에서 36km) 사이의 코스 분석인데요. 20km 지점이 도평고개인데요. 도평고개에서 5km 정도는 쭉 다운하게 되는데요. 거의 직선이고 노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속력이 45에서 5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끝나면 바로 우회전하게 되는데요. 우회전 하자마자 신술 터널 어필이 바로 시작됩니다. 신술 터널은 2.2km에 평균 경사는 6.2%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2~3%로 시작되다가 중반 이후에는 5 내지 7%의 고른 경사를 보입니다. 거의 정상 부근에 다 왔을 때 왼쪽을 살펴보면은 해골 모양의 그림이 나와 있는 부대가 있는데요. 그곳이 백골 부대입니다. 그래서 대회 때 가끔씩 백골 부대 마크의 비석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포토존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지나서 조금 1km 정도 더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고요. 신술 터널은 27km 지점이 있습니다. 직선 다운 하신 다음에 잠곡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수필형 3거리까지는 약 8.3km인데요. 1.3%의 약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팽 라이딩을 통해서 그룹 라이딩을 통해서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달리는 건 좋은데요. 약 15분, 16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25km 지점인데요. 왼쪽을 보니까 무시무시하네요. 백골이라고 써 있습니다.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네, 간단히 서늘합니다. 지금 신술터널로 가고 있는데요. (2km에) 5.4% 경사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완만한 걸로 봐서는 마지막에는 6, 7%의 언덕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철원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철원 쌀, 고석정, 한탄강, 주상절리, 지질공원, 군사지역 뭐 이런 게 떠오르네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필용 콤 구간에 대한 분석인데요. 콤 구간은 약 7km 정도고요. 평균 경사는 6.4%인데요. 초반에는 2, 3%의 낮은 경사로 시작되고요. 거의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은 본격 어필에 대한 경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본격 어필은 3.8km에 무려 평균 경사가 9.2%인데요. 후반부로 가면 12에서 13%의 직선 구간이 1, 2km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햇빛이 내리쬐면은 더욱더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의할 곳도 있는데요. 중간쯤 오르다 보면 U자 형태로 헤어핀이 심하게 굴곡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안쪽 면에는 15 내지 16%의 경사를 갖는 곳도 있습니다. 시팅으로는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경사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그림처럼 그 바깥쪽 면이 그늘인데 대회 때를 보면은 이 그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늘은 반대 차선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절대로 중앙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중앙선에 가깝게 이동할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내려오는 차량에서 올라오는 라이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다치는 것만큼 더 위험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깊숙한 헤어핀이 끝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선 구간이면서 경사도가 12, 13%의 경사가 낮아지지 않으면서 쭉 이어집니다. 쭉 1km 정도 이어지다가 다시 헤어핀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느 정도 경사가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다시 헤어핀이 있는 곳에 경사가 높고 마지막에는 다시 헤어핀이 낮아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라이딩이 필요하고요. 더울 때에는 정상에서 시원한 물, 얼음을 생각하시며 한 발 한 발 내디지면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스피리온 상거리인데요. 36km 전입니다. 지금
컷오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곳인데요. 1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회수차를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유있게 탔는데 1시간 44분이 걸렸습니다. 실제 대회라면 컷오프 됐겠죠? 초반에는 열심히 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격 어필을 오르고 있는데요. 수필형 본격 어필은 4km에 8.7%입니다. 북향이기 때문에 대회 때는 실제로 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올라올 때는 남향이라서 엄청 더운데요. 지금은 바람도 불고 오전이라서 선선합니다. 아마 실제 대회에서는 시작한 지 2시간 전후로 이 고개를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리네요. 지금은 11% 경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직선 구간인데 경사도 높네요. 그래서 댄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댄싱은 좌우로 흔드는 걸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스윙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박자에 맞춰서 좌우로 리듬감 있게 흔들어주면 좋습니다. 살짝 뱀 모양의 헤어핀이 나오네요. 차선이 넓을 때는 헤어핀이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사도는 높지 않은데 헤어핀이 급격하게 변하네요. U자 모양의 헤어핀은 다운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은 옹벽이 보이면 정상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는데요. 수필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거리가 남아있네요. 정성분이 가까워졌나 보네요. S자로 변하면 짧은 헤어핀이 있네요. 드디어 수필형 정상입니다.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라고 되어 있네요. 다목리 780m, 해발 780m입니다. 수필형 다운과 실내 곡의 어필의 경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필형은 3.2km에
평균 경사가 8.8%인데요. 엄청나게 경사가 센 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큰 헤어핀이 초반에 2개가 있습니다. 이런 헤어핀에서는 경사가 12에서 14%로 변하면서 경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헤어핀이 다운 초반에 있어서 속력이 빠르지 않다는 점이 다행인데요. 어쨌든 헤어핀을 중앙선에 붙어서 다운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쪽으로 다운하게 된다면 경사도가 15 내지 16%로 뚝 떨어지면서 핸들이 꺾여서 낙차할 수 있어서 라인의 가운데를 타고 다운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라인의 바깥을 타고 다운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숙한 헤어핀이 2개를 지난 다음에는 직선 가속과에 나오는데요. 10%의 경사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브레이크를 놓는다면 속력이 10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한 구간이므로 브레이킹을 하면서 천천히 달리셔야 됩니다. 갑자기 속력이 빨라질 때 그 브레이크를 하면 바퀴가 흔들리면서 낙차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력을 줄여서 50 전후로 유지해서 다운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운이 끝난 직후에 우회전해서 실내 고개 옆이 시작되는데요. 2~3%의 낮은 오르막으로 시작돼서요. 본격 어필은 2km에 평균 경사가 9.2%인데요. 9.2%면은 높은 경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의 폭이 넓어서 역시 그늘이 없습니다. 덥다는 걸 생각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수필용 정상에서 만약에 얼음을 제공해 준다면 얼음을 등에 넣고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에 조금 못 가서 10 내지 12%의 고각이 나타납니다. 고각이 나타난 다음에 정상 부분에서는 조금 경사도가 낮아집니다. 여기는 수필용 보급소입니다.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여기는 실내 고개 올라가는 추입인데요. 실내 고개는 2km의 평균 경사는 9%. 노면도 양호하고 모래가 가끔 있지만 좋습니다. 역시 땡볕이네요. 여기는 실내 고개 마지막 고각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사도가 1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5~6%의 경사를 보이다가 마지막 1km 남짓은 10에서 12%의
경사들 보입니다. 실내 고개 다운에서 명월리 어필까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실내 고개는 6.8km에 4.7%의 경사를 나타내고요. 초반부는 경사도가 센데요. 10에서 12%의 경사를 보이고요. 큰 헤어핀의 변화는 없고요. 대부분 직선 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자락에는 페달질을 할 수밖에 없는 2~3%의 다운이 지속되고요. 끝자락 89km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면 한가로운 경치가 보이는 명월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명월리의 본격 어필은 2.6km에 6%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소요된 시간은 12분 정도고요. 마지막 부근에서는 9 내지 10%의 경사를 보이는 곳도 있고요.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처음 나타나는데요. 그곳은 정상이 아닙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은 다운하고 오른쪽은 약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약 오르막을 1~2분 정도를 오르다 보면 그곳이 정상입니다. We'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명월리 본격 어필이 시작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리네요. 옛날에는 닭울음 소리에 맞춰서 일찍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닭울음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진 않네요. 전반적으로는 4~5% 경사인데요. 지금 오르고 있는 이곳은 10% 정도의 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월리 중에서도 지금 오르는 이 구간이 경사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기 보이는 끝 헤어핀을 지나면 경사도가 낮아지면서 곧 정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꾸준히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와 피를 많이 타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요. 그 이유는 척추를 떠받치는 두 곳의 근육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은 척추의 앞쪽 근육은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해서 반대편 근육은 발달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각 어필을 올라가다 보면 등 쪽이 많이 아픕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배 쪽 근육을 풀어주고 등 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방법인데요. 등 쪽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슈퍼맨 자세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배를 바닥에 향하게 하고 슈퍼맨 자세를 하면서 등을 빳빳하게 하면 등 쪽 근육이 발달합니다. 명월리는 정상 부근에는 경사도가 약합니다. 다른 산들은 정상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데 반해서 명월리는 정상 부근이 완만하고요. 오늘의 가장 큰 우영 구간이 명월리 다운입니다. 명월리 다운은 짧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헤어핀과 경사도 높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할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월리 다운인데요. 길이가 짧지만 엄청난 경사도를 보이기 때문에 철원 그란폰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상에서 삼거리까지는 약 0.5km고요. 평균 경사가 16.2%입니다. 그냥 자전거를 정지만 해도 슬립이 날 정도의 경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급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슬립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면서 속력을 줄이셔야 됩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주변에 다른 라이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동시에 나른하게 병렬로 출발하면 차선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출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완만하다가 첫 번째 헤어핀과 두 번째 헤어핀에서는 경사도가 18에서 20%로 경사도가 뚝 떨어지면서 헤어핀도 급격하게 변합니다. 첫 번째 헤어핀에서는 바깥쪽으로 경사가 나름 완만한 바깥쪽으로 도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헤어핀에서는 중앙선에 붙어서 다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직선 구간도 경사도가 15%를 넘기 때문에 천천히 브레이크를 놓으면서 천천히 다운하시면 됩니다. 다운 끝자락에는 삼거리가 있는데요. 삼거리에서 하옥 고개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고개를 올랐는데요. 그때는 하옥 고개를 넘고 갑자기 좌회전하게 됐는데요. 저를 뺀 나머지 일행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기어를 다운할 때는 보통 아우터를 사용하는데요. 아우터를 사용하다가 이너로 바꾸고 뒷기어를 떨구는 거가 두 개가 동시에 바꾸는 건 힘들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바꾼다면 뒷트레일러가 망가질 수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 기어를 바꾸지 못해서 도로 내려가서 평지에서 기어를 바꾸고 다시 올라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사람들이 끌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고개이기 때문에 다운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우제 어필의 경사 분석입니다. 하우제는 길이가 2.3km에 평균 경사가 6.7%이고요. 초반에는 3-4%의 낮은 경사로 시작하다가 중반에 경사도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중반에가 8 내지 10%를 경사를 보이는데요. 이 구간이 경사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1 내지 1.2km 정도 지속되고요. 끝부분에서 터널이 보이면서 경사도가 5-6%로 낮아집니다. 터널이 보이면 경사도가 떨어지고요. 터널 안은 약 내리막입니다. 2%의 전후로 약한 내리막인데요. 터널 끝날 때까지 양 내리막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명월리 고개를 다운한 후에 하우제를 오르고 있는데요.
하우제는 2.3km에 평균 경사는 6.7%입니다. 지금은 약간 경사도가 높은 곳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ou can see the writing on the pavement. Young kids, they're growing up in basements. Online, a whole new generation. I'ma make mine, so you better go take it. Always, they need a new replacement. Decentralized, can't contain it. We're changing lives, yeah, upgrading. Call it suicide of the older generation. 하우제 터널부터 2차 보급지인 주유소까지는 신나는 다운인데요, 하우제의 본격 다운은 1.8km에 7.7%인데요. 경사도는 보통이고요. 직선이기 때문에 위험구간이 없지만 속력이 빨라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잠곡 사거리까지는 평균 경사가 3.7%이고요. 잠곡 사거리에서 2차 보급지까지는 8.2km에 경사가 1.3%로 양내리막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룹 라이딩을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Fueled by creation. We live lives on a small screen nation. We control the airwaves, no negotiation. I refuse to think we need saving. Something good will come from creation. And when we think that the world is too anxious, we'll adapt, evolve, survive, and save it.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Oh,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Sick of dealing with the old plan. They know that we're calling it wrong. You got me like, oh,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Sick of dealing with the old plan. They know that we're calling it wrong. Hey, oh,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Sick of dealing with the old plan. They know that we're calling it wrong. You got me like, oh,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Sick of dealing with the old plan. They know that we're calling it wrong. 2차 보급지인 주유소부터 3차 보급지인 110km 지점까지 분석인데요. 2차 보급이 끝난 직후에 사고 고개가 있는데요. 0.5km의 3% 경사입니다. 3% 경사가 별거 아니지만 보급을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언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운한 후에 직선으로 쭉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85km 지점에 우회전해서 시골길을 달립니다. 시골길은 거의 평지고요. 평지가 끝나면 다시 4차선 도로를 타게 되는데요. 4차선 도로를 쭉 타다 보면은 지경리 고개가 있는데요. 이 지경리 고개는 7km 정도인데요. 1%의 평균 경사를 나타내는데요. 오르막이라고 느끼기 힘들지만 멀리서 보면은 꾸준히 달리기 때문에 끝이 보여서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 부근은 2~3% 약간 높은 경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운한 후에 98km 지점에서 우회전한 다음에 두루미 고개가 있는데요. 두루미 고개는 1km에 평균 경사가 6.8%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두루미 고개를 다운한 후에 110km 지점에서 3차 보급이 있고요. 보급한 후에 2~3km를 진행하다 보면 양지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양지 사거리에서 4시간 30분이 넘으면 좌회전하게 되고요. 4시간 30분 이내라면 직진을 해서 DMZ 구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네델이 지나서 두루미로로 가고 있는데 깔딱이 있네요. 한 500m짜리인데 좀 성깔이 있습니다. 낙타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네요. 7% 정도 나타났네요. 양지 사거리에서 피니시까지의 분석인데요. 약 30km 남짓되는 구간인데요. 양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약 오르막이 나타나는데요. 동송 저수지까지는 5km고요. 1%의 경사를 나타냅니다. 대부분 평지인 비무장 지대는 약 20km 정도 되고요. 대전차 지대의 매설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약한 어필이고요. 나머지 초록색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약평지나 마찬가지인 구간인데요. 동성오배에 도착해서 피니시까지는 양쪽에 논이 많은데요. 철원 평야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작은 고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마지막은 풍천고개인데요. 0.8km에 5.3%입니다. 마지막 고개라서 젖먹는 힘까지 다 써서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피니시라서 힘이 넘칠 텐데 차량 통행이나 주변 통제 잘 따라서 움직여야 안전하게 라이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새로 포장된 길이네요. 바닥에 타이어가 쫙쫙 달라붙습니다.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거의 다 와서 9%짜리 언덕이 있네요. 와, 언덕이 많네. 작은 것들이.